어이지 앵커 그리고 김지량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상승 랠리가 다소 멈춘 구간,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이제 금요일 현지 시간으로는 금요일 오전에 발표가 될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뚜렷하게 반영됐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가 0.14%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 역시 0.12% 상승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만이 0.35%의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짓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 일단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먼저 유럽 쪽에서 매기가 돌았는데요. 22 통화정책회의가 열렸던 가운데 드라기 22 총재는 추가 양적 완화가 필요할 경우에 단행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유동성 장세 지속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면서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요. 이 영향 받으면서 상승 출발, 꾸준히 상승권을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폭을 다소 반납했는데요. 이때부터는 좀 대내적인 이슈,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지표에 집중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먼저 발표가 됐었던 지표들 보면요. 고용지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내일 발표될 고용지표에 대한 우려감을 다소 키운 구간이 되겠고요. 또 미국의 무역 적자가 발표됐는데 예상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켓 서비스 PMI 지수는 긍정적이었습니다. 3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예상을 크게 웃돈 59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표가 다소 엇갈렸던 가운데 시장은 내일 발표될 8월의 고용지표에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2만 건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서프라이즈 여부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결정이 될 것이란 전망 나오면서 이에 대한 경계 심리가 뚜렷하게 반영됐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 모두 반납하면서 보합권 등락이 있었고요. 0.14%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상으로는 16,374포인트 선 되겠습니다. S&P 500지수 보겠습니다. 전업종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에 한해서는 낙폭이 좀 큰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역시 장 막판 들어서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 심리 반영이 되면서 상승폭을 반납했고요. 그래도 하단을 지지했던 건 바로 소매 판매 섹터와 금융 섹터였습니다. 이들 종목들은 강세를 나타내면서 지수 윗바닥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고요. S&P 500지수는 상승권은 지켜내면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1951포인트 선 종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 전환하면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이 구간대부터는 낙폭을 강하게 좀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2%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부분에 동조하는 양상이 이어졌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0.35% 내린 4,733포인트 선으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혼조 양상을 띄웠습니다. 전날에는 좀 급격하게 매물 출회가 이어지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안정을 되찾은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고용지표를 기다리는 모습인데 외신통에서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양 기자 전해주시죠. 네, 해외 주요 이슈들 외신통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에는 고용에서 무역,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는데요. 그중에서도 고용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둔 기대감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는 3일이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2,000건 증가한 28만 2천 건 증가했다고 미국 노동부가 밝혔는데요. 시장의 전망치였던 27만 4천 건 역시 웃돈 수준입니다. 5주 만에 최고치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직전 주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요, 27만 1,000건에서 27만 건으로 소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변동성이 적어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4주간의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요, 27만 5,5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는 3,250건 증가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15년 내 최저치에 근접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주째 30만 건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40년 내 가장 긴 흐름이기도 합니다. 임금 상승이 더디고 노동시장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미국의 고용시장이 무리 없는 회복을 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뒤따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 공개될 8월의 고용보고서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전문가들은 비농업 부문의 신규 취업자 수가 22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무역 수지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CNBC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입니다. CNBC는 미국 상무부의 발표를 인용해서 7월의 무역 적자 규모가 전달보다 7.4% 감소한 41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전달의 452억 달러와 시장 전망치 424억 달러에서 모두 줄어든 결과였는데요. 지난 2월 이후 가장 적은 규모이기도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무역 적자 규모는 590억 달러에서 562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무역 달러의 개선은요, 수입은 줄어든 반면 수출이 소폭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이 기간 수입은 1.1% 감소한 2,304억 달러, 수출은 0.4% 증가한 1,88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달러 강세의 압박에서도 4월 이후 처음으로 수출 확대를 이뤄냈습니다. 다만 국가별로 살펴볼 때 중국에 대한 수출은 1.9%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중무역 적자는 직전월 대비 0.4% 증가한 316억 달러로 확인됐습니다. CNBC는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던 8월의 무역 결과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통해 살펴본 주요 이슈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의 흐름과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주요 종목 마감 소식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들은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날 21개 종목 상승했고요. 9개 종목이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IT주가 이틀째 강세를 이어가면서 인텔과 IBM 모두 흐름이 좋았었고요. 비자카드사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와 버라이존이 상승에 이름을 올렸고요. 반면에 기계주인 캐터필러가 큰 폭으로 조정받는 가운데 제약주인 머크사와 화이자가 함께 밀린 모습 나타났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체크해보면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기술주 이틀째 강세 이어갔습니다. 인텔과 IBM 모두 1% 이상 올랐고요. 카드사인 비자 역시 1%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버라이존 같은 경우에도 M&A 소식 전해지면서 0.7% 강세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캐터필러는 반면에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을 크게 키우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기도 했습니다. 1% 넘게 내리면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안겼고요. 전날 가장 강했던 애플 같은 경우에도 차익실현 매물 쏟아지면서 1%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약주 두 종목 머크사와 화이자 모두 부진했습니다. S&P 500 지수 내에서의 업종별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를 제외한 전 업종이 모두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소매 판매와 자본재 섹터, 금융, 유틸리티가 강했었고요. 헬스케어 섹터는 0.7% 하락했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프론티어 커뮤니케이션즈가 이날 장에서는 대형주 내에서 가장 크게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재료가 있었는데요.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그동안 추진해왔던 버라이존과의 합병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식 합병 절차를 밟게 되는데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 지원 관리 사업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엔 데이터 추출과 전송 쪽으로 주력하겠다고 밝혀졌습니다. 사후 통합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됐고요. 프론티어는 6% 가까이 올랐고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 앞서 보셨죠? 0.7% 강세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이슈가 있었던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테슬라 모터스입니다. 신차 기대감 다시 한번 반영이 됐고요. 이 모델 3에 대한 출시 기대감 함께 반영되면서 다양한 사용과 가속 시간을 단축시켰다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주가에 반영됐었는데요. 장 초반에 좀 강세로 출발하면서 긍정적인 흐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 들어서 시장 영향 강하게 받는 모습이었었고요. 그동안에 좀 이틀 연속의 강세에 따른 매물 출회도 반영이 되면서 0.86% 내린 종가상으로 24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 내용들 외신통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양 기자. 주요 종목 소식들 외신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생산업체 테슬라가 내년 봄 신규 모델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마켓워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장 마감 후였습니다. 앨런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보급형 전기차 모델인 모델 3의 구체적인 출시 시기와 가격을 공개했는데요. 머스크는 보다 작고 저렴한 모델 3가 내년 3월 공개된다며 가격은 35,000달러, 우리 돈으로는 4,160만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머스크는요, SUV 모델인 모델 X에 관한 소식도 전했는데요. 오는 29일 출시 예정인 모델 X는 캘리포니아주 프레먼트의 공장에서 생산돼 고객에게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격은 세단인 모델 S보다 5,000달러 높은 13만 2천 달러로 책정됐는데요. 차체가 크고 더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은 이날 장에 반영됐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0.9%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초기 혁명을 이끌었던 트위터에 관한 소식입니다. CEO가요, 지난 6월 사임했는데 이제 신규 CEO가 새로 어떻게 선임될지 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주주총회를 앞둔 기대감에 트위터의 주가가 1.7%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3%가 넘는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하며 2주 만에 최고치에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는 모두 새로운 CEO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 비롯됐습니다. 현재 트위터는 지난 6월 말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사임을 표한 디 코스톨러에 이어 그 빈 자리를 잭 도시 공동 창업자가 임시로 메우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대로 임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업계의 평가입니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 기업인 스퀘어도 이끌고 있는 잭 도시는 강력한 신임 CEO 후보자 중 한 명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그가 현재 실질적인 CEO 역할을 하고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월가에서는 트위터가 노동절인 오는 7일 이전 신규 CEO 선임을 마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공동 창업자인 에반 윌리엄스가 이사회 의장을 맡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통해 본 종목 소식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소식 그리고 외신 소식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유럽 증시 마감은 또 어떻게 됐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아울러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ECB 통화정책회의에 따라서 양적 완화,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유럽 증시가 강하게 받았습니다. 주요국은 일제히 1%에서 2%의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마감 확인해 보시죠. 영국 푸츠백 지수가 이날 장에서 1.8% 강세 뛰면서 6,194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역시 2.7% 급등 양상 보였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 2% 넘게 오르면서 4,653포인트 선의 종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에 따라서 하락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의 강세 영향을 받으면서 배럴당 1% 넘게 올랐습니다. 46달러 75센트까지 올라선 모습이고요. 금값은 달러 강세 영향받으면서 소폭 내렸습니다. 온스당 0.8% 내린 1,124달러 50센트를 기록했고요. 곡물 가격 내린 가운데 옥수수 가격 역시 부시에당 3달러 61센트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반도체 종목들 호조를 띄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8%의 강세를 띄었고요. 608포인트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지수가 1% 넘게 내린 가운데 BDI 발틱 운임지수는 15포인트 내리면서 890포인트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 영향에 급등하는 양상 이어졌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서 달러 강세 영향 강하게 받았고요. 전날보다 9원 60전 오르면서 1,190원대 회복했습니다. 간밤의 달러 흐름은 추가적인 강세 띄면서 달러 인덱스가 96레벨대까지 올라섰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 전거래일보다 소폭 오른 2.16%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날씨 또 상당히 무더워질 것 같다고 합니다. 어제는 조금 이제 선선한 날씨를 기록했는데 오늘 다시 좀 무더위가 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30도가 넘는 날씨, 낮 기온을 기록할 것 같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토마토 쇼 1부 순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